중증, 희소질환 진료는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교수 55%가 휴진에 참여하는 거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 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됐다라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환자 불편에도 파업 행동할 때 돈 없는 의대생 부모들입니다. 아니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시던데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아, 나의 아들이 의대생인데 이렇게 많이 증원하면 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거기에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뭐 1000명이 중요하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어떤 사명감이랄지 의사의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를 돈과 연계시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입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휴진이다라는 거. 세브란스 병원도 27일부터 17일은 아니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다. 그럼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은 일단 내일 하루 휴진이고요. 삼성 서울병원도 내일 하루 휴진인데 여기에 모르겠다. 무기한 휴진 할 수도 있다.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이죠. 빅5 병원들 오늘부터 당장 늦어도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아니 빅5 병원 다 휴진하면 진짜 중하고 위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뭐라고 하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증, 희소질환 진료는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교수 55%가 휴진에 참여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죠. 967명 중 529명, 55%만 휴진에 참여하니까 45%가 필수 의료 부분, 중증, 희소질환 진료는 그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투쟁이 환자 곁을 떠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휴진 기간에도 필요한 곳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를 이어서 보죠. 암 4기 환자에도 진료 연기 문자, 논란 일자 요청된 조정.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게 중증 희귀병 진료 유지하겠다더니 일부 교수는 모든 환자의 연기 통보, 비대위 병원 오면 대면 진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 4기 환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 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한 달이 넘게 연기가 됐다라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암 4기면 말기거든요. 예. 암 말기가 중증이 아니면 그럼 누가 중증이냐? 단순 행정 실수로 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암 사기 환자조차도 진료가 연기될 정도로 네. 일단은 그 의사들의 어떤 진료와 치료의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휴진 때문에 미뤄져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물론은 항암 치료를 좀 한 달 정도 미루는 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의료진 4기인데 한 달 미뤄도 되는 뭐 걸까요? 의료진 입장의 판단이 그럴 수 있는데 네. 환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암 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죠. 그래서 네. 이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정말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또 이번에 이탈하지 않은 그 의사들이 정말 많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저는 의사들이 결국은 환자 곁에 있을 때 의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의사 100%가 아닙니다. 뭐 아동 그리고 뭐 산부인과 등등 해서 이런 부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곳도 몇 군데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는 모든 의사에 대해서 막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글쎄요. 암 4기인데 한 달 뒤에 치료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정부 교수 집단 휴진의 초강수 병원 손실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들어보실까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다. 이거를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한덕수 총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 손실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여선웅 위원님, 문재인 정부 때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파업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어서 다시 좀 수습을 하곤 했었었는데 그때 구상권 청구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한다는 뭐 검토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정부가 계속 초강수를 둔다고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그 의대생들 다시 복귀를 하면은 다시 뭐 구제해주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던질 수밖에 없어도 저런 초강수도 결국에는 의협이나 아니면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초강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구상권도 뭐 과거에 이제 기업들에서 노조들이 뭐 불법 파업을 했을 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게 나가지만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좀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정부가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강경책을 조금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의료 개혁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민주당과 협조하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다음 스텝을 좀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정부가 다음 스텝으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최근에는 서울대병원 휴진 뭐 앞두고 서울대 교수들을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체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가 또 여건이 뭐 추진할 때 굉장히 반대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계속 이제 뭐 채널을 열어두고 네. 뭔가 정부한테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약간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충분하게 이때야말로 야당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야당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뭐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렇게 해서 여야가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해봅니다. 네. 환자 불편에도 파업 행동할 때 돈 없는 의대생 부모들입니다. 네. 의대생들이 있으면 의대생의 부모들도 있겠죠.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매니저는 지난 14일 학부모 일동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의 사태로 좀 소속들이 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시던데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파업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환자가 불편해도 파업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걸 보면 김광상 변호사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모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독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심적으로도 또 의지를 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런 글을 보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가장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아마 의대생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대생들이 증원이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뭐 인턴 레지던 거치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면 가장 그 충격파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의대생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어렵게 의대에 보냈는데 그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과거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협이랄지 의사들의 행동을 보면 네.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적 그 의대 직역 중에서 의대 교수들이 좀 약간 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직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카페에서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봐야 하는데 아, 나의 아들이 의대생인데 이렇게 많이 증원하면 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거기에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뭐 1000명이 중요하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어떤 사명감이랄지 의사의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를 돈과 연계시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어떤 행동도 상당히 극단적 이기주의와 결합을 해서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100명의 환자보다 미래에 1000명의 환자가 더 중하다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들한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주장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